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어느덧 2014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도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했죠.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지 벌써 만 4년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 1644포인트, 2012년 1758, 2013년 1770, 그리고 올해 1881포인트까지 이렇게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휴가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통계를 좀 볼까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과 소형주의 1월 평균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스닥의 연초 강세 효과가 두드러졌었는데요. 그럼 다가오는 1월은 어떨까요?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부담이 되는 좀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실적이 되겠고요. 관건은 수급입니다. 자, 다가오는 연초에 좀 주목할 일정은 1월 6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S 2015 그리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입니다. 실적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들 일정과 좀 연관이 되는 종목들을 잘 추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증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아듀 2014를 외쳐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는 배당락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쯤 되면 반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도 밀려납니다. 현재는 1920포인트 선 좀 테스트 과정 겪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 이어서 좀 이틀 연속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위태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8%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나란히 좀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1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습니다. 기관 500억 원가량의 매도.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433억 원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상승 먼저 좀 챙겨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1.5% 가까이 오르는데요. 원인을 보면은 어제 이 부동산 3법이 국회를 예상대로 통과를 했죠. 이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주들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동반 강세 띄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 비금속 광물 시장 대비 선전합니다. 건설 1% 이상의 상승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3법 수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섬유일복은 제일모직 강세 영향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운수창고 쪽 오늘장 물류주 좋습니다. 이 영향 반영되면서 0.5% 정도의 상승. 이렇게 이유가 있는 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밀립니다. 낙폭 가장 큰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쪽이 은행입니다. 어제도 좀 크게 밀려났는데 아직까지 배당락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은행 업종 1% 이상의 하락 흐름이고요. 운송 장비 쪽도 1% 이상 밀립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3인방 1%대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금 리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악재가 되면서 업종지수 1% 이상 하락, 전기가스, 기계, 유통순으로 하락 흐름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좀 다소 선전하고 있는 종목군 물류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국제유가에서 다소 좀 관심이 멀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국제유가가 또 한 번 밀렸습니다. 간밤에는 이 WTI 2%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53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류주들 다시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항공주 챙겨보겠습니다. 어제는 저가 항공사가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오늘은 대형주가 좀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8%까지 상승폭을 키우네요. 8.3% 오르면서 현재는 7,230원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7,260원까지 오르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좀 일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10
12월 달 부근에 좀 상승을 하다가 또 이 7,000원 부근에서는 약간의 좀 휘청거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다시금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보여준 겁니다. 현재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은요, 8.7%. 와,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근이네요. 7,23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다른 종목들도 대체로 흐름이 좋습니다. 물류주 가운데서 어제장에 AK홀딩스나 티웨이홀딩스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런 이 저가 항공사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이 나란히 시세내고 있고요. 현재 대한항공은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상 운송이나 아니면 육상 운송 쪽도 흐름 좋습니다. 흥하해운 이 뒤늦게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운 오름폭이고요. 한진해운도 2% 정도, 그리고 육상 쪽에서 보시면은 CJ 대한통운 현재 1% 정도의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관련된 분석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CJ 대한통운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CJ 대한통운 두 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부터 함께 보시죠.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M&A 모멘텀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포인트는 4분기 실적과 글로벌 M&A 짚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택배 업종 성수기로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는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4분기 CJ 대한통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대비 17.2%, 30.8% 증가로 예상했습니다. 4분기 전형적인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택배 부문의 호조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익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택배 산업은 해외 직구, 소셜 커머스의 열풍, 또 제7 홈쇼핑 출범 등으로 내년에도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림 살펴보시죠. 현재 싱가포르 물류회사 APL 로지스틱스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인수 자금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물류업체 M&A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다음 리포트입니다. HMC 투자증권인데요.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과 M&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택배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운송업종의 탑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3% 늘어나면서 실적 전망치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택배 성수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택배 산업은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과점화 구조로 진행돼 경쟁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자사주를 활용한 해외 물류업체 M&A로 ROE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12월 초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KB투자증권 CJ 대한통운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CJ 대한통운의 내년 이슈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내년 가장 큰 이슈는 해외 물류업체 인수와 농협 등 신규 업체의 택배 산업 진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유휴 자산인 자사주를 활용해 해외 물류업체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화물 영업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협과 롯데그룹이 택배 산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CJ 대한통운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한 원가 절감과 저요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과점 체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다른 경쟁업체가 진입하더라도 큰 위협을 받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M&A 주가 상승에 앞으로 모멘텀, 탄력을 줄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10에서 20%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흐름 좋지가 못하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그룹주가 있습니다. 오늘 동부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동부하이텍 매각에 지금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동부하이텍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매각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서서 이 베리타스 컨소시엄이 좀 지금 현재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뉴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기사 제목에도 쭉쭉쭉 나오고 있죠. 동부 하이텍 급락, 인수 향방에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IS 컨소시엄이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요. 지위를 자진 반납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뉴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글자가 많아서 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원래는 31일까지 이 컨소시엄이 자금을 마련해야지만 꾸준히 좀 매각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자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동부 하이텍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700억대의 이 법인세 취소 소송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부 하이텍이 승소를 했는데요. 이것이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현재 매각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악재가 됐습니다. 보니까요. 이 컨소시엄 내에는 중국계 투자자들이 있는데 중국 쪽의 이 정서상 이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추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되면은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이텍 다시 어떤 주인을 만날지 시장에 좀 매물로 출회가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출렁거림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히 밀려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동부 하이텍 현재 주가는 6%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선주들이 낙폭이 큽니다. 지금 하이텍 우선주가 9%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우선주도 5% 정도의 하락 흐름이고요. 동부 C&I, 건설, 증권까지 1에서 3%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우울한 얘기만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유쾌한 시황답게 유쾌한 지수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4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5대까지 이틀 연속의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연말에 좀 코스닥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수 0.41%의 상승으로 541.41포인트. 어제는요,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를까 말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오늘장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540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도 보실까요?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9시 30분 구간대 541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 현재는 그 부근에서 꾸준히 좀 옆으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도 좋습니다. 오늘 장에 다소 좀 지금 수급 차트 보시면 좀 어지러우실 텐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0점이거든요. 지금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대체로 이 0점 위에 있습니다. 다 산다는 얘기죠. 지금 외국인이 9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8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지금 노란색 라인인데 약간 이 0점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3억 원 정도 매도 우위인데요. 아직 뚜렷한 방향성 잡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키워드로 제시해볼 부분, 앞서 스튜디오에서 좀 살짝 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CES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7일 앞으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다음 주 딱 오늘이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6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5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간추려보면 퀀텀닷, 그리고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3D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벌써부터 움직이는데요. 종목군들 흐름 좋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먼저 사물 인터넷 관련주 체크를 좀 해볼까요? 모다정보통신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효성 아이텍스 13%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S넷도 7%대, 비추로시스도 비슷한 탄력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5% 정도의 동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IoT 대체로 좀 비슷한 기술과 비슷한 얘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다시금 CES에서 핵심 기술로 언급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탄력 붙고 있습니다. 눈여겨보
보실 만한 부분은요. 그동안에는 엔텔스가 사물 인터넷 관련주 가운데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모다정보통신이나 효성 아이텍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그동안 강했던 엔텔스는 오늘은 다소 쉬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3D 프린팅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스맥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스맥이 지금 7%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빠르게 호가 바뀌고 있네요. 거래량 실리는 모습. 하이비전 시스템, TPC, 한국정보공학도 오늘장 2에서 4%대 동반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IT 관련주 좀 더 좁혀보자면은 이 반도체나 이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큰 시세를 냈었는데요. 오늘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IT 중소형주들 또 묶어봤는데요. 시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와이즈파워 이 종목은요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꼽히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RF텍을 비롯해서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흐름 좋고요. 이어서 다른 종목 가운데는 크루셜텍 그리고 SNS텍 나란히 6%대 상승. 파버나인은 이 메탈 케이스 관련된 사업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뉴스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장 6% 관련된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최근 시세 좋고요. 어제 신고가를 썼던 KH바텍도 오늘장 추가적으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